여러분, 전국의 매장이 400개가 넘고 한때는 수백억 원 가치를 자랑하던 정말 거대한 외식 제국이 있었어요. 그런데 말이죠. 이 어마어마한 회사의 운명이 정말 이상한, 기묘한 공식 문서 딱 한 장으로 결정돼 버렸습니다. 자,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2024년에 주식시장의 공식 공시 시스템에 딱 이런 문서가 떡하니 올라온 거예요. 새로운 임원의 직업이 모험가라니, 심지어 다른 임원은 사기꾼 추적자라고 적혀 있었죠.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요. 투자자들이 다 참고하는 공식 자료였습니다. 아니,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네, 바로 이 금액, 단돈 2억 원. 이게 바로 그 거대한 외식 기업의 경영권 전체가 홀라당 넘어간 가격입니다. 이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? 전국적인 브랜드를 가진 그 잘 나가던 회사가 서울에 있는 작은 원룸 전세 가격보다도 싸게 팔려 나간 겁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.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? 자,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,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. 바로 연안식당과 마포갈매기를 운영하던 디딤 F&B의 그 눈부셨던 성공 신화, 그 시작부터 한번 들여다보죠. 연안식당의 성공 공식은요,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. 바로 꼬막 비빔밥이라는 단 한 가지 메뉴에 모든 걸 집중한 거죠. 생각해보세요. 예전에는 좀 특별한 날에나 맛보던 그 꼬막 요리를 누구나 점심 한 끼로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만들었으니 시장이 그야말로 열광할 수밖에요. 이 전략 하나로 연안식당은 정말 순식간에 전국을 휩쓰는 브랜드가 됐습니다. 이게 바로 2019년 회사가 가장 잘 나가던 시절의 성적표입니다. 그래프를 보시면 연매출이 무려 1,200억 원을 돌파했고요. 영업이익도 아주 탄탄하게 흑자를 기록했죠. 코스닥 시장의 상장까지 성공하면서 그야말로 외식업계의 거인으로 딱 자리매김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. 바로 이 회사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이 어떻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렸는지 그 이야기입니다.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재고 관리의 위험성이었어요.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그냥 냉동실에 쟁여두면 그만이잖아요. 근데 꼬막은 신선도가 생명인 해산물입니다. 그러니까 팔리지 않은 꼬막은 단순히 돈만 날리는 게 아니라 썩은 걸 버리는 폐기 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하는 그야말로 이중고였던 거죠. 이게 꼬막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. 대량으로 구매해서 가격을 낮추는 전략, 또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던 아주 비싼 고급 매장들의 높은 고정비, 이런 것들 전부 다 잘 나갈 때는 엄청난 강점이었지만 위기가 닥치니까 회사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2020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. 네, 바로 팬데믹이죠. 이 위기는 회사가 그동안 애써 감추고 있던 모든 약점을 한꺼번에 수면 위로 확 끌어올렸습니다. 경영진이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들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. 2020년에 위기가 닥치자 이듬해인 2021년에 본사 4억을 팔아서 급한 불을 껐습니다.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었죠.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. 그 돈으로 4억을 재정비하는 대신에 하필 부동산 시장이 가장 뜨거웠던 2022년에 거액의 땅을 사는 정말 치명적인 도박을 한 겁니다. 결국 이 투자는요, 이익은커녕 수십억 원의 손실만 남기고 끝나버렸죠. 회사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새로운 인물이 무대에 등장합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 처음에 봤던 그 기묘한 금융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. 개인 투자자 김상훈 씨, 그는 회사가 망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안식당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굳게 믿었어요. 이 회사는 살릴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막 사 모으기 시작한 거죠. 결국 52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. 자, 이 피자 비율을 보면요, 이 모든 상황이 아직 기가 막히게 이해가 됩니다. 무상감자니 제3자 배정 유상증자니 이런 머리 아픈 금융 용어들이 사실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한번 보세요. 자, 첫째, 회사가 갑자기 기존 주주들의 피자 조각을 확 10분의 1 크기로 줄여버리는 거예요. 이게 바로 무상감자고요. 그러고 나선 완전 헐값에다가 새로운 피자를 왕창 구워서 특정인한테 싹 다 몰아주는 거죠. 이게
제3자 배정, 유상증자입니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2억 원을 낸 사람의 피자는 손톱만해지고 고작 2억 원 낸 사람의 피자가 훨씬 더 커지는 거의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.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. 52억 원을 쏟아부은 투자자의 지분은 6%대로 쪼그라들었고요. 단돈 2억 원을 투자한 새로운 인물이 오히려 더 높은 지분율로 최대 주주가 된 거죠.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? 이 모든 과정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모든 금융 전쟁과 경영 실패의 끝에 한때 그 위용을 자랑하던 외식 제국에는 과연 무엇이 남았을까요? 이게 바로 회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. 주식 거래는 당연히 정지됐고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어요.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요.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을 다 팔아도 쌓여있는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. 사실상 회사의 가치가 0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죠. 한때 400개가 넘었던 그 많던 매장들,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된 연안식당 매장 수는 고작 20여 곳에 불과합니다. 결국 이 사건은 그냥 한 회사가 망했다, 이걸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. 불안정한 재료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업 구조, 위기 상황에서 내린 치명적인 판단착오, 그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릴 수 있는 자본시장의 무서운 논리까지, 이 모든 것이 맞물려서 만들어낸 하나의 복합적인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여러분은 이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